네, 두 선수는 시니어 기사들 중에서도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하기로 유명한 선수들인데요. 오늘도 그 대국 내용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글쎄요, 팬들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의 바둑보다는 이 예전의 기풍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네. 유창혁 구단이야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이 별명이 붙을 만큼 굉장히 공격적인 바둑이고, 이 요다 구단은 여러분들도 예전 전성기 때 모습을 보면은 패기 넘치게 돌을 이제 우렁차게 팡 찍어 놓는 네. 그런 걸로 이 바둑이 아주 격렬한 바둑인데요. 인공지능의 바둑은 요즘에 많이들 보시겠지만 좀 계산적인 부분이 많죠.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하지만 옛날 바둑을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일전이 진행되는데요. 그럼 두 선수 대국장에서 대국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네, 유창혁 구단의 흑번, 요다 구단의 100번입니다. 네, 어쨌든 두 기사가 오랜만에 두는 거죠. 2004년이 마지막 대국입니다. 2004년 즈음에서는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은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세돌 선수가 나타나요. 유창혁 구단도 이세돌 선수에게 결국 이제 지면서 이때 타이틀 무대로 내려오게 됐고, 요다 구단도 이제 그 즈음에서 누구한테 이제 밟히게 되냐면은 요즘에 이제 한창 성적 내고 있는 이제 이야마 유타 선수가 있는데요. 네. 이야마 유타 선수 바로 전 세대가 이 야마시다 구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마시다 구단에게 점점 밀리면서 요다 구단이 일본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황태자 자리를 이제 내주고 이제 시니어리그로 대국으로 나오게 된 거죠. 조금 세대 교체가 일어났던 시기였던 네. 것 같은데요. 최근 대국에서는 요다 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지금 시니어 이 시합에서는 요다 구단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상당히 좋은 성적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초반 진행은 대각선 네. 포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둑은 이제 서로 굳힘인데, 자, 흑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알파고 굳힘을 했고요. 네. 백은 좀 상대적으로 알파고는 아니고 이제 낮게 뒀어요. 근데 이 진로 방향이 이쪽에 상대 흑돌이 있으니까 백이 다른 데로 굳히게 되면은 이쪽으로 두면은 이쪽으로 걸쳤을 때 흑이 더 위력이 좋아지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걸친 방향이 맞습니다. 대각선 포석이 그냥 네. 일반 포석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대각선 포석을 흑의 입장에서 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판이 쪼개지니까 네. 이 판이 쪼개지면은 이 모양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양을 펼칠 수 없으니까 다짜고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선착의 이점이 사라지게 되죠. 네. 예, 그래서 대각선 포석은 이제 하수들의 포석이다 이렇게 평가자라 했는데, 요즘 이제 그 알파고 포석이 나온 이후에 예전에 뭐 중국식, 삼연성 이런 모양을 펴는 표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그런 파해법이 나오면서 이제 프로들은 잘 두지 않게 되고, 거기에 대한 작용으로 지금 이제 대각선 포석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대각선 포석을 사용하는 거는 흑에 걸리니까요. 네, 뭐 포석이야 흑의 선택인데, 네. 이제 근데 이제 마늘모는 제가 이 바둑 처음에 설명드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바둑을 또 많이 보시지만 사실 시니어 바둑에서는 또 예전의 포석을 보고 싶어 하는 건데요. 자, 이 마늘모는 유창혁 유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포석입니다. 정석입니다. 이 유창혁 유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 마늘모고 이 화점에서 눈목자로 두는 이 형태가 이제 유창혁 유가 되겠습니다. 좀 반가운 모양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를 뒀는데 이제 마늘모에는 마늘모로 네.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 포석이 이래서 잘 안 두어진 건데 약간 흉내 바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비슷하고 요 모양은 여기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다 보면은 덤이 좀 부담스럽지 않냐? 그래서 대각선 포석은 잘 두지 않는데, 자, 요다 구단은 그런 전통적인 이론을 대입해서 들고 나왔고, 유창혁 구단의 어떤 대응을 좀 봐야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판이 좀 바뀔지 네. 좀 그런 거를 신경 쓰면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흑이 두 칸 협공했죠? 네. 자, 여러분들도 다음 수가 좀 예상이 되시면은 그래도 이 판을 보는 시야가 아주 넓으신 거고 고수예요.
네. 여기에 흙이 돋다고 이걸 이제 여기를 어떻게 둬야 될까?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흙도 여기 돋잖아요. 네. 약간 흉내바둑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도 똑같이 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쪽으로 두면은 똑같이 이렇게 두고, 네. 또 반대로 흙이 백이 이쪽으로 왔을 때, 네. 이쪽이 벌리게 되면 이쪽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역시 또 이쪽으로 두고, 네. 그러니까 흉내바둑을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 백 입장에서 조금 편하네요. 네. 근데 흉내바둑을 두면은 그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 바둑 팬들의 반응 말씀하시는 건가요? 팬들의 반응도 그렇고 본인 네. 스스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왠지 좀 왠지 남의 거 좀 훔쳐다 이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흉내바둑이. 근데 자존심이 센 선수들은 그렇게 잘 안 둬요. 근데 승리가 일단 먼저다 생각하는 쪽들은 어쨌든 흉내바둑을 많이 사용을 하죠. 좀 바둑 내용에 네. 만족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이 흉내바둑이 비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흉내바둑은 바둑이 아니다. 이래서 잘 두진 않지만 그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요. 특히 포석이 약한 선수들, 요즘엔 알파고를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이제 포석의 우열이 많이 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만 네. 예전에는 포석이 약한 선수들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것이 강한 포석을 가진 선수들의 이 흉내바둑이에요. 바둑을 두면서도 좀 공부가 되겠어요. 아, 근데 공부보다는 이기려고 두는 거니까요. 네. 그것은.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서봉수 구단이 조은현 구단의 바둑을 흉내바둑을 두고 또 요다 구단도 간혹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지금 한 칸 옆으로 가긴 했는데 흉내바둑의 그런 예죠. 자, 이 흉내바둑을 두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간혹 써보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친한 분들하고 두면은 흉내바둑 두면은 이제 원성이 자자하니까 네. 많이 두시면 좀 그렇습니다만 호선 바둑인데 상대 초반이 강하다 이럴 때는 한번 써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흙이 다가왔어요. 자, 이거는 이제 백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백이 이쪽을 받아주게 되면은 흉내가 깨지게 됩니다. 여기 두고 흙도 벌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흙이 이제 넓게 쳐진 모양이 되죠. 자, 이런 모양이 있고 백의 입장에서는 흙도 여기 다가왔으니 나도 똑같이 두면은 이런 모양이 이제 흉내바둑의 가장 큰 장점이죠. 받으면은 여기도 두고 만약에 여기 두면은 또 반대 지형을 또 두고. 네. 그래서 이 흉내바둑은 굉장히 쉬운 듯하면서 실은 상대가 두는 그 반대 지점을 찾아가야 돼서 네. 이 상당히 또 포석 감각이 좋아야 되는 난이도 높은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과연 요다 구단은 흉내 바둑을 네. 끝낼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갈지 궁금한데요. 네. 네, 네. 끝냈습니다. 그래서 약간 끝낸 의미도 있지만 네. 또 약간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흙이 이쪽을 두게 되면은 백은 이쪽을 벌려요. 네. 그럼 여기 모양은 어쨌든 엇비슷하죠. 근데 물론 이 바둑은 흙이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 모양을 대항할 이거와 이거의 이제 대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흙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모양과 이 모양은 흉내 바둑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다 구단이 요즘에는 포석을 좀 정석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네. AI 그런 게 유행이 많이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네. 이 바둑에서는 그런 걸 볼 수는 없었네요. 네. 요다 구단의 이제 고집도 상당하죠. 예전에 요다 구단이 가장 좀 원성을 많이 받았던 게 바둑돌을 우리가 놓을 때 그냥 천천히 차분하게 놓는데 네. 요다 구단은 그냥 판이 쪼개져라 하고 그냥 빵 놔버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쟤는 매너가 왜 이렇게 없냐? 왜 이렇게 바둑을 잘못 배웠다. 일본 애들은 항상 그렇지 뭐 그러면서 약간 평가절하 했는데 근데 요다 구단은 그 약간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그 프로기사이다 보니까 일본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나는 일본의 이 바둑에 혼을 집어넣는 그런 아티스트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바둑돌을 세게 놓는 것이 이 자기가 놓는 돌 하나에 어떤 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나의 퍼포먼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네. 얘가 왜 그렇게 두는지 모르는 거죠.
네, 한때는 또 그렇게 얄밉게 두면서 또 우리 선수들을 많이 이기니까 원망의 대상이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요다 구단도 이제 네, 나이가 이제 시니어네요, 진짜. 네. 이제 뭔가 원망의 대상보다는 이제 같은 또 역할이 됐습니다. 이제는 좀 존경받는 네. 인물이 됐죠. 네. 자, 일단 백이 이쪽으로 막았어요. 이쪽으로 막은 거는 이제 선실리 작전이죠. 네. 이쪽을 일단 차지해 놓고, 흙의 모양을 최대한 펼치는 쪽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면은 어쨌든 들어가서, 자, 이쪽을 두게 되면 유창혁 구단의 가장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공격 시작이 되는 거고, 요다 구단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타계로 갑니다. 자, 다음 수가 이제 또 작전의 기로인데요. 밑에 네. 쪽으로 왔습니다. 요즘에 유창혁 구단의 바둑이 네. 예전에 이 공격적인 거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가끔 응급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꼭 이제 의사들이 꼭 물어봐요. 아픈 정도가 1에서 10이면은 어느 정도 아파요? 그러면은 죽을 듯이 아픈데 그것도 물어보면 얄밉죠. 근데 유창혁 구단의 공격 강도가 1에서 10에서 예전에는 이제 9나 10이었다면 요즘 한 3, 4 정도 내려왔어요. 왜 요즘에는 공격을 안 하는 걸까요? 공격이 바둑의 이 기술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시간이 또 짧고 속기 바둑이 되다 보니까 공격형들이 대체로 성적이 많이 나빠졌어요. 유창혁 구단도 이제 아무래도 프로는 일단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를 먼저 추구해야 되다 보니까 본인의 기풍을 좀 버린 거죠. 네, 그랬더니 요다 구단이 좌변 쪽으로 두면서 네.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야, 여기를 한 칸 띄어요? 야, 이건 진짜 놀랄 노자인데요. 우리 보통 이런 것들은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 네. 원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상대 무섭다고 이렇게 줄이는 경우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가면은 상대에게 괜히 다가갔다가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봐 좁히는 건데 전형적인 이 우리 구급 바둑에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근데 유창혁 구단이 뒀다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 모양이 흙이 집이 큰데 백이 들어왔을 때 이 돌을 일단 굉장히 잡으러 가겠다는 의사가 훨씬 강한 거죠. 자, 근데 잡혀질지 모르겠어요. 보통 3, 3에 두게 되면은 잡는 게 쉽진 않은데요. 자, 어쨌든 늘어서 이 모양을 이제 잡으러 가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이 바둑의 굉장한 포인트 중 하나는 당장은 백이 두진 않을 텐데 여기를 들어갔을 때 수가 난다면 이 돌이 굉장히 이상한 거고요. 네. 만약에 이걸 잡는다 그러면은 이 수가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유창혁 구단이 정말 유창혁 구단의 바둑이 아니고 이게 두 대국자를 뺐다 이러면 뺐다라고 하면은 이 수는 이거 뭐 구급이 둔 거야 아마 얘기 들을 만한 아주 좀 보기 드문 수입니다. 좀 더 귀를 의식해서 둔 수인 것 같은데 네. 저렇게 튼튼하게 지켜놨으니까 네. 요다 구단도 귀 쪽으로 좀 들어오려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고민은 안 하게 돼요. 일단 들어가 놓고 보는 거죠. 그런가요? 네, 백은 쉬워요. 오히려 흙이 어렵습니다. 자, 지금 이 수가 자 굉장히 좀 획기적인 수다. 보통은 여기를 최대한 벌려놓고 네. 아니면은 어차피 수가 날 거니까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많이 두죠. 어차피 수가 날 거. 여기 두고 백이 여기 두면은 자 이쪽으로 두고 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여기 수가 나더라도 수날 거에 대비해서 반대쪽으로 두는 건데요. 자 지금 한 칸을 둔 거는 어쨌든 여기를 굉장히 지키겠다. 평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저도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은 유창혁 구단 응원을 합니다만 네. 한 칸 뛴 수 이렇게 크게 점수를 줄 수 없는데요. 자 지금 인공지능의 판단은 네, 한 칸은 굉장한 실수다. 지금 흙이 둔 수. 네, 굉장한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다 구단은 바로고요. 바로 네.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다 구단이 여기 뒀는데 인공지능과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를 먼저 좀 두는 게 먼저 아니냐. 막으면은 붙여서
네, 이렇게 둬서 이렇게 패를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좀 나은데 이제 그냥 붙였다는 것은 뭐 좀 흙이 약간 여유는 생겼네요. 젖히는 게 두 가지죠. 바깥쪽으로 젖히는 게 네, 먼저 늘어요? 떠올랐는데 거길 넣습니까?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수인데요. 유차혁 구단이 뭔가 이 모양에 대해서 연구가 됐던 걸까요? 글쎄요. 일단은 여기 넣은 것은 일단 이 수는 마늘모 두면은 네. 이쪽 이제 나가는 거 막아야 돼요. 막고, 네, 이쪽을 두고 막으면은 일단 패가 됩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냥 이 서목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냥 화점에서 둔 거랑 똑같은 진행이 됐어요. 이 패가 돼 버렸어요. 자, 흙이 한 칸을 좁힌 것은 원래 귀를 어떻게 지키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강한데 오히려 너무 쉽게 수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흙 모양이 조금 중복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자, 일단 요다 구단도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보통 이렇게 좁힐 때는 여기 수 났을 때, 수 내려왔을 때 강하게 두려고 둔 건데 정작 여기는 이렇게 뒀는데 여기를 이렇게 늘었다. 패를 하자 이거죠. 흙이 만약에 바깥쪽으로 젖혔다면 그래도 패가 나나요? 약간의 수는 나요. 젖히면 이제 반대로 끊어서. 네. 그래서 요 한 점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제 빵 따림 하면은 늘어서 약간의 수는 납니다. 이렇게 살려주는 게 싫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요 자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흙은 빵 따림 했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수가 이제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느냐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수를 내는 것도 있지만 요다 구단의 관점에서 보면은 네, 이 상변을 벌리는 게 굉장히 클 거예요. 그냥 패만만 남겨두고요. 네, 네, 바로 네 일단 하나 갑니다. 네. 패를 해도 흙은 바로 패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패감도 없고요. 그렇죠. 초반에는 패감이 없는데 자 이렇게 여기에서 패가 났다. 그러면 누가 유리할까요? 기본적으로 백이 유리하지 네, 않을까요? 무조건 백이 유리하죠. 네. 왜 그런가 생각하시겠지만 여기가 원래 흙이 하나, 둘, 셋, 넷, 5개나 돌이 가 있지 않습니까? 5개나 돌이 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가 나버리면은 네, 흙의 입장에서는 아주 괴로운 거죠. 네, 일단 한 칸을 띄는 거는 이제 정수입니다. 백이 일단 궁도를 더 넓히지 못하도록 흙이 한 칸을 띄어서 막아두었습니다. 일단은 백이 일단 둔 이상은 백도 이제 패를 여기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가는데 자, 우선 단수 치면은 이었을 때 한 번에 살진 못합니다. 들어가고 맞고 치중 가면은 네, 이쪽으로 두면은 네, 이건 2궁밖에 안 되니까 네. 백이 막아야 되는데요. 그럼 흙이 타고 가서 네, 이거를 이제 역시 잡아도 수수는 좀 깁니다만 네, 매겨치게 되면 이게 옥집이 되니까 여기를 따내도 옥집이고 이쪽을 따내도 네, 똑같이 옥집이 되고 집이 안 됩니다. 결국은 패밖에 안 되는데요. 자, 이렇게 패를 하게 되면은 백은 좀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네, 단수 치고 패를 여기를 두면은 약간 편하게 그냥 이런 데 두고 네, 흙이 따내면 또 여기 이런 데 두고 해서 여기만 차지해도 흙의 이 모양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백은 스트레스가 없는 패입니다. 원래 좌하 쪽은 흙 모양이었기 때문에 네, 백은 패 맛을 남겨두고 일단은 우상귀 쪽으로 갔습니다. 네, 자, 이 패를 남겨놨는데 자, 지금 보통 저희가 이제 패를 두게 되면 자, 여기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흙의 입장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공격하는 것 다 패감이 돼요. 네. 다시 얘기하면은
백이 패를 내는데 패감이 흙이 여기 많다. 그러면 백은 바로 둘 수가 없죠. 패가 아니란 얘기예요. 요다 구단이 제가 보는 움직인 게 약간 좀 이게 힘은 넘치지만 의문인데, 네,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도 백이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수 중에서 지금 백이 둔 수가 네, 그다지 좋은 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가장 좋은 수였을까요? 네. 자, 알파고는 이제 패를 하든지 인공 패를 하든지 패날 걸 대비해서 자, 여기 지키라고 하는데요. 야, 이거 인공지능은 역시 발상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네, 여기 지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쪽에 패가 지던 이기도 흙이 너무 단단하니까 네. 여기에 지켜놓는 것은 약한 돌도 지키지만 패가 생길 때 패감을 없애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어쨌든 인공지능이 여기 지키는 것과 요다 여기 움직인 거는 정말 정반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요다 구단의 둔수는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정반대니까 좋은 평가하기 어렵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흙의 다음 수. 여기서 뭔가 상변에 있는 흙 한 점을 돌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좋은 얘기입니다. 네. 이 백은 서로 집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흙이 두 개 되면은 네. 흙은 이제 집이 생기고 백은 집이 없으니까 자 정수는 이제 벌려놔라 이건데 공격 강도를 좀 세게 한다면은 흙도 여기 두면 집이 나는데요. 백도 여기 두면 집이 나요. 그래서 약간 심심하죠? 그런 걸로 따지면 흙이 강하게 이쪽을 둬서 집을 없애러 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럼 백도 이제 여기를 둬서 서로 이제 아주 어려운 싸움이 되는 거죠. 네, 역시 좀 공격적으로 둡니다. 네. 유창혁 구단이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공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기사였기 때문에 이 판에서도 좀 공격적인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창혁 구단은 이제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진 선수였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왜 좋아하냐라고 하면은 네. 이 대부분 여쭤보면은 이 공격적인 모습에 굉장히 매료가 많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 아마추어 분들 봐도 일단 공격해서 상대를 잡았을 때 그 쾌감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로들은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공격을 좀 어려워해요. 공격이 기본적으로 성공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승률이 낮다 보니까 승률이 높은 실리 바둑을 많이 구사하게 되는데 유창혁 구단 또 닥게미아 구단 이 두 분이 양국에서 인기가 가장 좋은데 굉장히 공격적인 바둑을 구사해서 그렇죠. 또 바둑 팬 입장에서 보면 공격 바둑이 보기에도 재밌기 네. 때문에 그래서 팬들이 또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프로기사 입장에서 이제 바둑의 기술적으로 보면은 유창혁 구단의 공격이 바둑의 이론을 바꾼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론을 바꿨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이 갓도마사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별명이 뭐냐면은 대마 킬러, 도살자, 뭐 어마어마한 좀 무시무시한 별명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공격의 이론을 주도했는데 이분은 뭐냐면은 상대의 집 모양을 철저하게 뺏어서 끝까지 잡으러 가서 결국 잡아내는 약간 이제 과격한 스타일의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유창혁 구단은 상대를 잡는 게 아니라 좀 포위하는 약간 적당히 살려주고 이 반대편에 집을 얻는 저희가 이제 흔히 공격을 하면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이득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유창혁 구단이에요. 요즘에도 많이 두어지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이거 누가 했던 얘기야? 혹은 누가 만든 거야? 하면 좀 가혹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유창혁 구단이 이제 만든 거죠. 자, 지금 흙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간 거는 여기 한 칸 뛰어서 이쪽 약간 보완을 하고 나가니까 흙의 백의 집 모양 없앴어요. 네. 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거를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항상 여기 이 바둑은 이 패가 항상 뭔가 중요합니다. 패가 생겼을 때 공격하는 것들이 패감이 모두 되니까 이 돌을 끌고 좀 나가는 겁니다. 지금 흙 한 점 단수당하는 거는 좀 아프진 않나요? 그 정도는 오히려 쉽죠. 지금 요다 구단이 이게 지금
뭐 쉽다면은 이렇게 두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네. 뭐 진작에 쳤겠죠. 근데 고민하는 건 뭐냐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게 쉽긴 쉬운데 후수가 돼요. 여기를 두고 지키면 후수가 되죠. 흙이 벌리면은 여러모로 흙이 이제 편합니다. 여기 차지하고 여기 두고 패날 때 공격하는 거 있고. 백의 입장에서 변화를 주고 싶은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 이쪽에서부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받아주면은 끊어서 싸움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내가 여기 당했으니 이쪽마저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로 이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네. 네. 두 가지 또 아까 말씀드린 천천히 두는 거 이 세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겠죠. 자, 요다 구단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네. 첫 번째 말씀해 네. 주셨던 네, 갈라가는 거를 선택했습니다. 네. 요다 구단도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가 아주 좋은 기사인데 네. 바둑을 그냥 무난하게 두진 않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타이트하고 이 기세를 중요시 여기니까 평범하게 또 무난하게 두는 수를 잘 안 둡니다. 또 예전에 사석 작전을 활용을 잘하는 기사로 네. 유명했잖아요. 네. 그 요즘에 이제 박정환 선수나 뭐 이런 선수 이제 보면은 전 과목 올해 혹은 뭐 결점이 없는 선수.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너 다 잘하는 걸 알겠는데 그 뭐 너가 가장 잘하는 건 뭐니? 이때 글쎄 가혹가혹 하는데요. 좀 이런 평가의 원조가 요다 구단이에요. 네. 요다 구단이 끝내기 세고 계산 세고 공격 세고 다 세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최고로 잘하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요다 구단이 좀 비아냥을 많이 받았죠. 그게 약점이었군요. 네, 다 잘한다는 거. 네. 근데 진짜 너가 잘하는 건 뭐니? 라고 했을 때 글쎄라고 하는 거죠. 좀 주특기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이 많은 바둑에서는 이게 예전의 바둑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평가적으로 됐는데 요즘에 속기 시합이 대세인 때는 거꾸로 모든 걸 다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다 구단이 시대를 잘못 태어난 거죠. 아마 한 10년만 더 늦게 태어났어도 아마 요다 구단이 훨씬 더 성적이 뛰어났을 겁니다. 지금 유창혁 구단은 밑에 쪽으로 받지 않고 백을 네. 오히려 끊어갔습니다. 자, 흑은 여기를 째고 왔잖아요. 네. 흑은 받아주면은 이쪽에서 싸움이 되니까 그게 싫은 거죠. 이 한 점을 버리더라도 자 밀고 막으면은 이거 한 점 버리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쪽을 씌우게 되면은 이 전체가 잡히죠. 못 둔다 이 얘기예요 지금 백이. 그러니까 백도 이제 손을 빼고 이쪽을 뒀죠. 자 이건 이제 그냥 선수가 되는 건데 자, 하나 끊어둘 거예요. 왜 끊어두냐? 자 이걸 끊어둬야지만 나중에 다른 데 뒀을 때 자, 밀고 맞겠죠? 네. 자, 붙이는 수가 없어집니다. 단수가 되니까. 아, 넘어갈 수가 네.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다음에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를? 네. 그러니까 넘어가는 수가 생기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여기를 왜 끊어두냐? 여기를 왜 갑자기 왜 두냐? 예, 못 넘어가게 한다 이 얘기죠. 왜 그러냐? 이게 나가서 여기 공격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밀고 간 수는 그냥 민 게 아니라 네, 이런 의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흑의 연결책을 좀 없애는 의미가 네. 있었습니다. 자, 그냥 바로 막아서 네. 끊어가네요. 네. 어떤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연결을 방해하고 좌측의 흑도를 좀 압박하는 의미가 있는데, 자, 대신에 백이 여기 막았으니까요. 흑은 좀 편해졌어요. 네, 이쪽에 벌리고 두면은 공격 의도는 좀 사라집니다. 계속 중앙으로 네. 한 칸을 뛰고 있네요. 네, 오늘 이 바둑은 유창혁 구단의 예전에 이 공격적인 모습이 아주 잘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공격적에 판이 높게 형성시키고 백이 안에서 살게 되면은 흑은 다시 또 모양을 펼쳐서 제2의 모양을 만들고 들어온 돌을 또 공격하고 이 전형적인 공격형 포석의 바둑입니다.
이제부터는 유창혁 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창혁 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역시 공격이 나오기를 기대하죠. 네. 네. 아, 유다 구단 그냥 살아버립니까? 이게 너무 36개 주랭랑 아닙니까? 좀 유창혁 구단의 네. 공격이 무서웠던 거 아닐까요? 예전에 이제 많이 당해봐서 그런지 네. 하지만 글쎄요. 또 서로의 스타일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두 네. 선수잖아요. 아니 본인은 뭐 바둑은 기세다. 왜 인공지능으로 바둑을 두냐 이렇게 해놓고 네. 지금 백이 두는 것들은 거의 인공지능 스타일인데요. 유다 구단 이게 언행일치가 이거 반대 아닙니까 이거? 예, 유다 구단이 어제 휴식 날이었죠. 네. 네, 어제가 이 대회 휴식 날이어서 예, 대회 참가자 전원이 이제 여행도 하고 아주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유다 구단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야 프로기사들이니까 프로기사들 모이면 무슨 얘기하냐 그러는데 대부분 바둑 얘기해요. 바둑 얘기도 하고 이제 여기 시니어 분들은 다들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다 뻔해요. 자식 얘기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요즘은 이제 취미생활로 뭐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다 구단이 이제 바둑 얘기 나오다가 요즘에 인공지능 때문에 모든 기사의 바둑이 다 똑같아지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에서 유독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아, 일본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덜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다들 공감을 했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예전의 포석이 더 그래도 팬들에게는 좀 인상 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좀 어떻게 인공지능처럼 두고 있습니다. 바둑은 어째 그렇습니다. 또 요다 구단의 아내도 네. 바둑 네. 프로기사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부부 프로기사로도 유명한데 일본은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이게 부부가 프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뿐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예가 유독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고바야시 사토루라는 분이 계세요. 네. 지금 일본 기원의 부이사장으로 지금 계신 분인데 이분이 더 신기한 게 사형제가 모두 다 프로기사예요. 대단하네요. 네.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사형제가 다 프로기사고. 또 신기한 게 이번에 일본 선수 중에 이제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도 이 뭐 인류 기사인데 그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의 4위가 장시 구단이라고 또 일본에서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차지했던 사람인데 또 고바야시 구단의 딸이 또 일본 여자 바둑계 1인자예요. 한 5년 정도 1인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기사가 모두 타이틀을 너무 많이 차지해갖고 누가 계산을 해봤답니다. 네. 이 세 사람이 도저히 상금을 얼마나 많이 차지한 거 했더니 우리나라 돈을 100억대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정말 다 가져갔네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많이 돈을 번 선수가 이제 고바야시 장인, 네. 고바야시 구단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이게 결혼도 하고 이게 자식들도 이제 프로기사 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스미레 요즘 초단 정말 유명한 선수죠. 유명하죠. 그분 아버지도 프로기사예요. 네. 네. 그래서 스미레 프로는 4살부터 바둑알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 이제 4살부터 왜 잡냐면은 보통 집에 가면은 이제 2~3살 되면 애들이 이제 보통 바둑알이 먹는 건 줄 알고 이제 손에 집어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프로기사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한 가지 욕심이 생겨요. 우리 애를 내가 못 이루는 이 타이틀 홀더의 꿈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 네. 네, 이런 욕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조은영 구단이 4살 때 바둑을 둬서 이겼다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 4살 때 바둑 기보를 나봤다는 전설이 있고 해서 궁금한 거예요. 내가 한번 우리 아들 한번 시험을 해보자. 우리 딸들 시험을 해보자. 스미레가 신기하게 된 거죠. 네. 혹시 김만수 해설위원도 네. 자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도해 보셨나요?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네. 시간이 지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비밀로.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모든 프로기사들은 자기 아이가 생기면 4살 때 꼭 시도를 한다는 거. 네. 이거는 아마 다들 비밀이 아니지만 비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 다들 해봤죠. 네. 지금 유창혁 구단이 우변 쪽에서 붙여갔습니다. 네. 자, 이게 왜 붙여간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흔히 성동격사라고 하죠. 자, 이쪽은 백돌이 훨씬 강해서 네. 전혀 공격할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쪽의 돌을 상대 신경 쏠리게 해서 정작 노리는 건 반대쪽에 있는 거죠. 이 한 점. 자, 이제 성동격서고, 요다 구단 입장에서는 그냥 일단 젖힌 수는 아닙니다만, 그냥 상대 의도대로 그냥 받아주는 게 있고, 받아줘도 한 번에 잡히진 않아요. 그다음에 더 강력하게 두는 거 여기 틀어 막아버리는 게 있어요. 네, 이쪽을 틀어 막고 두면은 이쪽 어느 쪽이 나은지 모르겠어요. 이쪽이 젖히면은 치받아서 요 한 점이 외로워지죠. 네. 결국은 흑도 반대로 치받고 백이 한 점 두면 흑이 마늘모 두고 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자, 이 싸움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네, 막아서 두는 싸움을 네.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요다 구단이 두는 걸 잘 맞추네요. 네. 네. 오늘은 유창혁 구단보다는 네. 이 가끔 저희가 해설을 하다 보면은 이 대국자들이 맞추는 거를 이렇게 의외로 그냥 예상을 하는 건데, 네. 예, 신기하게 잘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오늘 왠지 예지 능력이 생길 것 같아서 네. 내가 오늘 집에 가다가 복권에도 한 장 사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번 샀죠. 네. 결과는 묻지 마세요. 네. 그 예지 능력을 이 판에서 다 쓰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네. 굉장히 억울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반발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제 요다 구단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반발력이 있어서 예측하기 좀 쉬워요. 거꾸로. 오히려 반발을 네.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네.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이 흑이 조금 괴롭습니다. 왜냐면은 이 바둑에서 흑 100은 여기가 확실하게 집이 굳어져 있는데, 네. 이쪽은 집이 있는데요. 흑은 아직 여기 불안정하고, 어쨌든 여기 모양이 깨졌습니다. 이 형태도 보시면은 흑의 공격은 갈 수 있지만, 여기 두면 두고, 자, 여기 두면은 잡으러 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자, 결국에는 흑이 약점이 있다 보니까 지켜야 되는데, 일단 백이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즉, 흑이 열심히 공격은 가고 있지만 백돌이 모두 안정돼 있어서 유창혁 구단도 약간 좀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수, 그냥 우리가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되면 좋겠다라는 게 이 시움이에요. 네. 네. 시우면은 일단 자체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막히는 모양이죠. 근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끊는 수도 당장은 안 되고, 예, 단수가 되니까요. 네. 자, 이쪽을 씌우게 되면은 일단 백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를 두고 있고, 설령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은 흑은 가둬놓는 게 맞죠. 유창혁 구단이 아까 제가 공격의 이론을 바꿨다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옛날 갓도마사 구단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를 둬서 상대 집 모양을 뺐고 막 끌고 나가서 이 돌을 끝까지 공격해서 잡는 게 이런 갓도마사오식인데, 유창혁 구단의 공격은 그건 너무 험난하고, 자, 적당하게도 살려줄 테니 안에서 살아라. 대신 나는 외곽의 세력을 얻어서 안에서 너가 백이 살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살더라도, 네, 겨우 2집 내고 사는 대신에 나는 2번째, 3번째 모양을 만들어서 판을 유리하게 가겠다. 이게 이제 좀 더 유연한 공격법이거든요. 유창혁 구단은 하여튼 씌우는 수를 이제 많이 선호했습니다. 공격을 하는 척만 하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에서 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네. 공격을 하는 척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공격하긴 합니다. 실제로 공격을 하는데, 하기도 하고요. 네, 강도를 낮춘 거죠. 네. 네.
강도를 슬쩍 낮춰서 두는 거죠. 네. 자, 지금 일단 이 수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제1감이고 네.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이제 늘어서 두는 것이 이제 일리가 있네요. 막으면은 이제 형태가 아까처럼 두는데 이제 끊게 되면은 먼저 늘어 두었으니까 이제 여기를 뚫고 나갈 수가 없게 돼요. 네. 네, 할 수 없이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여기 두고 이쪽 단수 치고 젖히게 되면은 네, 흙은 집이 없고 백은 집이 있으니까 흙이 잡히게 되죠. 네. 그래서 일단 씌우게 되면은 자, 여기를 해놓고 늘게 되면 잡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살려주고 자, 살려주고 이쪽 둬서 모양을 펼치는 게 일단 흙의 제1감입니다. 지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좀 네.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막았어요. 비슷한 맥락일까요? 일단 끌고 나가자는 의미가 더 강하네요. 네. 네. 일단 흙은 집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변에서 일어나는 전투에서 조금 점수를 얻어가야 합니다. 자, 이 막는 거는 이제 좀 더 이 마늘모로 두었을 때 네. 백이 물론 이렇게 뒀을 때요. 이쪽이 당장은 안 되는데 요 끊는 수 때문에 안 되는데 여기 이 부분에 아무거나 돌이 와도 잡으러 가는 게 성립이 돼요. 당장은 안 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 막았다는 얘기는 결국 이쪽은 어영부영 처리하더라도 흙이 다음에 이쪽을 세게 왔을 때 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쪽에 다 흙이 듣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흙도 부담이 되는 게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는 요다우단도 다 압니다. 즉 싸움을 하다가 백이 만약 이쪽 거꾸로 여기 뒀다. 그러면 이제 흙 말 그대로 이제 닭 쫓던 개가 개짓꼴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쪽을 못 뒀다라고 하면은 흙은 이 작전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네. 자, 상변을 벌릴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상변을 흙이 차지하느냐, 백이 차지하느냐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백은 네. 도망가 나왔습니다. 네. 그 수가 좋은 수네요. 자, 아까 요다구단이 이 전과목 올해이 맞는 원조 선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아, 전과목 올해는 전과목 A 정도 되겠네요. 네, 원조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다 괜찮아요. 지금 날짜 둔 것도 아주 좋은 수예요. 왜냐면 흙은 약점이 있어서 여기 지켜야 되는데 들여다보고 쌍립 쓰면 여기 약점이 생기죠. 지킨다면은 이쪽으로 둬서 흙이 나가는 통로가 이제 오히려 백에게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네. 좋은 흑마법이네요. 자, 일단은 초반은 자 요다구단이 잘 일단 풀어가고 있고, 자 흙으로서는 뭔가 이 전투의 계기를 좀 찾아야겠습니다. 일단은 좀 약점을 지키면서 백도를 공격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쉽지가 않고요. 네. 일단 뭐 끌고 나와야죠. 어떻게 두더라도. 왜냐면은 이게 다음에 백은 이쪽을 두고 이쪽을 두고 이을 때 이제 씌우면은 이게 뭐 살 길이 없습니다. 네, 이거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방법은 일단 그냥 나오는 게 있고, 네, 밀고 나오는 방법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유창혁 구단이 네. 초반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판이 잘 안 풀려서 그렇죠. 네. 그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긴 한데 요즘에 바둑을 배우는 어린이들은 요다 구단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긴 한데, 네, 유창혁 구단은 이제 아이들이 다 압니다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요다 구단, 요다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이 프로기사 요다 구단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네. 다른 요다를 생각을 하겠죠. 네. 여기 이제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네. 그 주인공의 스승 이름이 요다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다 그러면 애들 까르르 웃으면서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스타워즈의 그 주인공의 스승이죠. 네. 아주 키가 작은 그런 예, 캐릭터가 있는데 그 영화 주인공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요다 구단 얘기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근데 또 오래된 바둑 네. 팬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이름이죠. 그렇죠. 일단 근데 최근에는 요다 구단처럼 좀 얄미우면서 뭔가 그래도 좀 이 강한 캐릭터가 있는 그런 멤버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도 그렇고 네. 네, 중국, 일본을 보더라도 요다처럼 이 강렬한 캐릭터가 좀 없다 보니까 허재 구단이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근데 커제 구단은 좀 약간 얄미운 건 맞는데 네. 좀 강렬하지 강렬하진 않죠. 네. 그래서 요다 구단이 옛날에 바둑알을 세게 놓을 때 네. 장작 패기를 한다. 네.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바둑으로 들어온 거냐, 장작을 패러 온 거냐, 네. 뭐 요다 구단은 강원도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우스갯소리도 많이 했는데 뭐 요즘처럼 약간 아재 개그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첫 수를 좀 세게 네. 놓다가 돌이 네. 굴러 떨어졌던 그런 네. 에피소드도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격 좋은 분들은 그것도 이제 요다 구단에게 주워서 다시 가져가라 그래요. 근데 봐도 원래 예의가 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쟤 뭐냐 그러고 있는데 가끔 이제 성격 좋으신 분들은 이게 돌을 집어다 주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천사섬 신안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단체전 2라운드 유창혁 구단과 요다 구단의 대구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창혁 구단이 조금 바둑 내용이 풀리지 않고 있어요. 네. 또 공격의 어떤 흐름을 좀 못 잡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백의 마지막 수가 여기니까 네. 지금 여기는 그냥 이렇게 돼 있다 보시는 게 편해요. 네. 서로 이렇게 돼 있어서 뭐 끊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흙은 이제 뛰어나가는 게 제일 일감이죠. 네. 자, 일단 이렇게 뛰어나가는 수도 이제 가장 두어지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뛰어나가고 계속 나가다 보면은 네, 이쪽에 흙의 모양이 깨졌는데 그 대가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이 20집 되고 30집, 뭐 5집씩, 그러니까 40집까지 나 있는데 흙이 이걸 잡았다고 해야지 보시면은 3줄이죠. 여기까지 3줄, 30, 30이 35예요. 잡았다고 해도 이 바둑이 집으로 보면은 백이 오히려 앞서게 되죠. 자, 그러니까 집으로 지금 흙이 열세이다 보니까 유창혁 구단이 섣불리 너무 공격적으로 두다가 백이 여기까지 두어버리면은 정말 집부족이고 그렇다고 여기 두자니 공격권이 아예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네, 한 칸을 뛰어나왔고요. 흙은 좀 우변에 있는 백도를 잘 공격해서 상변 쪽의 모양을 넓혀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모양은 이제 백이 끊으면 어떻게 되나 생각하시겠지만 네. 끊으면 여기를 두고 나오면은 네, 이렇게 둬서 네, 맛보기로 오히려 백이 잡히게 되죠. 끊는 수는 없고요. 이제 그럼 또 기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면 또 되지 않나 생각하실 텐데 잇고 찌르면은 맞고 끊어야 되겠죠? 단수 치고 이으면은 여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 두 점이 오히려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당장 두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지켜놔야겠죠. 뭐 흙이든 백이든 어느 쪽이 둬도 네. 거의 똑같아요. 그쪽은. 네. 백이 먼저 지킬 가능성이 높죠. 거기 먼저 갑니까? 자, 이건 흙이 기회인데요. 어떤 기회인가요? 자, 흙이 드디어 요다 구단이 지금 실수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어주면은 뭐 그냥 편하게 두는데 네. 흙이 여기가 선수예요, 이쪽이. 돌의 사활 때문에. 네. 손을 뺄 수 없어요. 여기 두면은 이제 한 집은 이쪽에서 이제 만들어져도 네, 이쪽에서 한 집이 잘 안 납니다. 받아야 돼요, 저쪽을. 근데 여기를 흙이 받았다고 백이 받으면은 자, 흙이 한 번 더 둘 수가 있습니다. 끊더라도 마늘모 두면은 살아있는 형태죠. 자, 흙이 선수권을 가져오게 됐어요. 백은 좀 밑에서 안형을 만들려고 네. 둔 것 같은데 흙이 지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요다구단이 첫 번째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요다구단이 이제 항상 장점이 모양에 밝고 기세가 좋고 그냥 좀 투지 넘치고 이러긴 한데 너무 모양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 형태가 보시면 여기 끊어졌습니까? 바로 끊어갔는데요. 이거는 흙이 더 좋아졌는데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집을 내고 두면은 네. 여기가 어차피 계속 걸려요, 이쪽이. 백은 살아야 하거든요. 네. 자, 백이 여기 손을 뺄 여유가 없는데요. 자, 이거는 손의 수입니다, 지금. 네. 왜냐면 돌의 생사가 흙은 백은 나중에 원래 이쪽을 마늘물을 거꾸로 두고 네, 이쪽을 두면은 하나 들어가고 이을 때 여기를 두면은 자, 이 모양은 흙이 한 집을 없애러 가야 되는데 여기 두면 살아 있습니다. 네. 즉 사는 수가 있는데 끊어서 스스로 없애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를 뺏기게 네. 되는 거죠. 이것도 살아야 되고 여기도 안정해야 되고 자, 이 돌 두 개는 요다구단이 좀 오버페이스 같습니다. 네, 유차역 구단은 역시 두어 가고요. 자, 백도 여기 약간의 약점이 있어요. 약간의. 자, 이쪽을 백은 이쪽을 살게 되면은 이쪽을 틀어 막게 되면은 사월이 좀 만만치 않은데요. 요다 구단은 왜 끊어갔던 걸까요? 이게 요다구단도 이제 인기가 좋은 이유가 있는데 네. 요다구단이 굉장히 이제 우리 동원 여러분들, 우리 아마추어 여러분들 바둑과 흡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살면 되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잡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럼 다 끊어가나요? 네. 흙은 백은 왜 끊냐? 예, 나중에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두고 네. 이쪽을 뻥 뚫어 나가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양쪽에 걸리죠. 그래서 요다구단도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도를 잡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백은 확실하게 살아놔야 되는 네. 거죠. 자, 근데 흙이 이제 여기를 씌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포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요. 포위를 하면 백이 살아나오기가 네. 힘든 거 아닌가요? 자, 막았어요. 네. 자, 막으면은 백이 받아주면 다행인데, 자, 이런 식으로 두어서 만약에 이건 결국 이어야 됩니다. 단수 치면은 손을 빼는 거 아닙니까? 이쪽을 둬도 한 집을 넣으면 살면 되니까. 네. 글쎄 여기 막지 않아도 될 듯한데요. 뭔가 좀 선수라고 봤던 것 네. 같은데요. 속이 손을 빼죠. 네. 손을 뺀다는 얘기는 안 잡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게 그게 급한 자리도 아니었었는데요. 자, 근데 지금 잊지 않고 찝어갔는데 네. 찝어가는 수가 좋은 수인가요? 일단 지금 배흙이 막은 수가 그렇게 좋은 수 같지는 않네요. 어쨌든. 네. 그 여기를 왜 둬야 되냐면 그냥 있는 게 아까는 이제 좀 다른 거죠.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뒀을 때 아까는 젖혀서 백을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한 칸 띄워져 있으니까 막아서 자 보시면은 이제 하나 둘 세 수예요. 네. 이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수를 이렇게 메우면은 하나 둘 세 수가 되니까 이 흙이 도로 잡힙니다. 자 그래서 좀 궁여지책이죠. 자 이거는 이제 이쪽을 두거나 그러면은
한 점 버리고 연결하겠다는 건데, 네. 근데 여기 둔다면 막은 수가 이거 좀 아쉬운데요.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선수권을 백한테 네. 뺏겼습니다. 이야, 거기까지 있습니까? 정말 강하게 두네요. 거기까지 됩니까? 이거 잡으러 갔네요. 또 요다보다는. 지금 흑이 네. 백을 끊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끊어갔어요. 자, 일단은 요다보다 이은 건 실수. 네. 이거는 무조건 실수예요. 지금 중요한 순간에서 계속해서 두 선수가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다보다는 또 굳이 이렇게 둘 필요가 없는데요. 네. 네. 어쨌든 자, 지금 백이 이은수가 제가 보기에는 좀 뭔가 착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뚫어서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게 좀 잡히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나가고, 네, 이렇게만 이제 해놓고 둬도 이 젖혀 있게 되면은, 네, 이 수를 오히려 하나, 둘, 셋, 네 수고 백은 세 수가 돼서 수가 좀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수를 메우는 것도 있지만 백이 아직은 좀 불안정해요, 이쪽이. 여기가 불안정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산 게 아니어서 네. 흑이 돌이 여기 오거나 여기 돌이 오면 이게 다시 걸립니다. 그 요다보다는 이거 이은 거는 이쪽은 둘째 치고 여기 어떡합니까? 자, 요다보다는 이거는 갑자기 네. 이렇게 이상이 된다면 됐습니다. 유창혁 구단이 상변 쪽을 막아둔 게 좋은 수가 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건 결과론이죠. 네. 좋은 수는 아니었는데 네. 요다보다 갑자기 왜 그러니까 요다보다 인기가 좋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냥 살면 되는데 왜 잡고 살려고 합니까? 뭐 우리로서야 고맙지만 네. 굳이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네. 지금은 잡혔어요. 이거 상관없이. 이 보면 이어야 되는데 있고 백이 막아야 되는데요. 수를 줄여야 되죠. 네. 막아야 되는데 찝고 연결 안 되죠. 나가야 되는데 먹여치고 따내면은 뒤로 쳐서 네 이게 좀 백이 잡혔어요.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백은 여기 있는 선수가 되겠네요. 네. 먼저 먹여치면 안 되고 먼저 찝어가야 네. 되네요. 갑자기 모든 게 흙이 해피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흑이 실리도 많이 따라잡은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이쪽에 도로 잡혔는데요. 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백이 원래 여기를 이제 세력을 얻긴 했는데 아까는 우리 그 패나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네. 이런 수들이 다 백의 세력을 견제하는 아주 기가 막힌 곳으로 지금 돌이 자동으로 갔습니다. 지금 유창혁 구단이 초반은 좀 잘 풀리지 않았는데 흐름이 점점 좋아지고 네. 있습니다. 이제 그 수가 좀 아쉬운데요. 거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원래 뚫고 나가는 게 네. 원래 처음부터 여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 이거를 오히려 흑에게 이제 헌납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흑은 이제 벌려 놓으면은 이제 쉽게 집을 차지할 수 있고요. 흑은 중앙 네. 쪽을 이어두었습니다. 일단은 흑이 초반에 좀 나빴던 것들은 다 만회를 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바둑을 두게 됐습니다. 자, 돌 두 개가 있으니까 세 칸까지 벌릴 수 있죠. 네. 자, 다가오는 것은 이제 공수가 바뀌었어요. 어쨌든 흑은 여기를 잡았는데, 네, 공수가 이제 바뀌어서 백은 이제 바싹 다가와서 이 돌 전체를 공격하는 거죠. 공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를 공격을 꼭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흑이 수비를 하게 되면은 백은 거의 바로 패를 할 가능성이 높죠. 이제 똑같이 패가 되는데, 이에 대한 패감이 흑은 이제
백의 팩감이 별로 없는 대신에 백은 거꾸로 여기 이쪽 공격하는 팩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흙이 지금 뭔가 쉬어간 건가요, 저게? 네. 저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박지성 선수다운 수예요. 같은 수예요. 어떤 수인가요? 이 박지성 선수가 이게 포지션이 공격수인데 네. 공격하는 척하지만 실은 수비수 역할이 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를 수비형 윙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유창혁 구단도 뭐냐면 공격하는 척하지만 실은 자기도 수비하는 거예요. 네. 공격하는 척하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그리고 백이 뒀을 때 본인의 돌을 지금 지켜두었습니다. 네. 네, 자 지켰어요. 근데 요다 구단 이건 너무 쉽게 두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제는 패를 걸어가야 될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네, 흙이 좌상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다 구단이 너무 제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우변을 어쨌든 돌이 잡혔는데 네, 유리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 이 두 점, 네, 머리 박기, 네, 두 점 머리 스스로 얻어맞는, 네. 굉장히 나쁜 행마인데 보통 적어둘 때는 봐도 이겼습니다 할 때 두는 수인데요. 유다구다 이겼나요? 지금 지금 몇 수 혹시 두지도 않았는데. 유리하다고 보는 건가요? 패맛을 없앴습니다, 흙이. 네, 서로 좀 내가 이겼다라고 두고 있으니까 네. 참 모르겠네요. 일단은 흐름으로 보면은 백이 너무 이상합니다. 자, 지금 또 백이 하변에 네. 침투를 해왔는데요. 네, 응수타진이죠. 자, 이쪽을 지금 들여다본 거는 네, 약간의 이게 틈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흙의 집이죠. 네, 그러니까 백이 하나 두면은 흙도 하나 두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전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상대가 잘못 두거나 어쩌지해서 수가 났다 이러면은 이제 아주 큰 이득을 보는 거고, 뭐 상대가 잘 뒀다 그러면 그냥 말아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아주 쓰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 바둑을 보면은 다 둔 다음에 그 상대 집에 가서 수 나나 안 나나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 둔 다음에 두는 거는 예의가 아니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둑 둘 때 저런 자리를 따라두다 보면 악수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 경우도 많죠. 네. 야, 이거 흙은 또 이제 수를 조금이라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강하게 두는데, 야, 거기까지 타고 갑니까? 그게 되나요? 흙이 일단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백이 네. 그걸 왜 나가죠? 보통 이런 정도에서 손을 빼는 게 무난한데요. 바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끊기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잘못 보는 게 아니라면 끊기는 게 맞죠? 네. 글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수는 이제 아껴두는 게 낫죠. 귀에서 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충분히 활용을 잘 해두었기 때문에 네. 손을 뺐어도 괜찮았을 텐데 무슨 작전인 걸까요? 네, 유장구다. 네. 더 강력하게 듭니다. 일부러 앉았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유창혁 구단의 공격인데. 네. 네. 두 선수가 오늘 시합 두기 전에 재밌게 두기로 약속이라도 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흙은 지금은 공격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제 이걸 잡으러 가는 공격은 일단 논외고. 네. 자, 흙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두죠. 네, 이렇게 둬서 이제 살려주는 대신에 이쪽에 큰 이득을 얻자 이런 정도인데, 보시면 여기 이미 백이 자리 잡고 있어서 흙이 가져갈 게 없잖아요. 뭐 끊는 거 외에는 없는데 끊는 거 자체는 일단 빵 때리면 주고 시작하니까 이것도 역시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거는 잡으러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렇게 둬서요? 왜 나가게 해줬을까요?
그건 아니네요. 잡으러 가는 건 아닌데. 네. 네. 자, 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작전이 네. 궁금한데요. 요다 구단도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끊어 잡기만 해도 잘 된 거였었잖아요. 네, 흙이 나쁘지 않았죠. 네. 자, 어쨌든 바둑, 이 고수들의 바둑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일부러 잡아가라 그러는데 일부러 안 잡고 더 크게 공격하고요. 네. 정말 다 잡으러 가는 건가 봐요. 다음 수를 보면 알 것 같아요. 다음 수. 잡으러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늘어야 돼요. 네. 잡으러 가려면. 네. 막으면은 네, 이 형태가 이제 어쨌든 연결이 모두 됩니다. 이 정도는. 늘면은 잡으러 가는 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잡으러 네. 가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네. 자, 요다 구단 이거 일단 바둑 승패를 떠나서 왠지 유창혁 구단이 잡을 수 있는데 안 잡고 뭐 그러니까 좀 끌려다니니까 이거 속으로 이거 마치 이거 실험 대상이 된 것 같은 네.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건 좀 무리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우변 쪽에 백도를 끊어가는 그런 수는 생각을 못 해볼까요? 우변의 백돌이요? 네. 끊는 건 여기 얘기하시나요? 네. 끊을 수가 있죠. 하지만 빵 따냄 된 돌을 다시 잡으러 가나요? 그래서 혹시 그러려고 지금 작업을 네. 하고 있나 싶어서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은 뭐 백은 아래쪽 깨고 살았으니까요. 네, 일단 뭐 백은 집으로는 많이 했고 이 흙은 대신 두 텀을 얻었습니다. 일단 유창혁 구단은 바로 잡으러 가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인공지능 저리에는 흙이 많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흙이 일단 다행이네요. 네. 네. 이게 이게 왜 그런가 따지기 전에 앞서서 일단은 전례가 흙이 앞서고 있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65% 정도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요 진행을 좀 보여드리면은 100은 끊기면 안 되니까요. 네. 다른 것들은 뭐 다 이게 잡히니까 이어야 되고 이으면은 자 밀 때 여기를 못 젖힙니다. 또 끊어지니까 받아야 돼요. 자 받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흙은 이쪽을 공격을 간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유창혁 구단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두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여기가 선수가 돼서 이쪽을 두면은 자 잡을 수가 없어요. 둘 때 여기를 두면은 잡을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요 정도 공격을 가고 중앙에 한 번 더 두면은 약간의 집만 지어도 그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의 판단인데요. 지금 인공지능이 저 정도 차이 나는 거면 많이 차이 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많이 차이 나면은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선수들에게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 해설자들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인공지능이 저렇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의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보잖아요. 네. 실제로는 바둑이 만만치 않아요. 대국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좋더라도 조금 좋은 정도, 만만치 않은 정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유창혁 구단이 좀 유리하다는 거니까 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흐름을 흙이 주도적으로 잘 짜고 있고 앞으로 잘 두면 승률이 이 정도로 높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셔야지. 야, 지금 이 정도로 판이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역시 그 막아가는 자리는 기분이 좋고요. 네. 이 인공지능도 참 이게 웃긴 재밌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 4개, 5개 돼요. 네. 4개, 5개 되는데 같은 바둑을
이게 똑같이 대입을 해도 신기하게 이 프로그램별로 달라요. 보는 수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둑이 만만치 않은 데서 이 사람들이 어떤 대국을 형세를 논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각자 다 의견이 분분한데 그런 장면에서 인공지능에게 똑같은 주문을 해도 얘네들도 의견이 달라요. 그럼 만약에 A라는 인공지능이 좋다고 네. 평가를 한 수가 B라는 인공지능은 안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약간 그런 면이 있죠. 네. 대체로 맞긴 한데 이수가 너무 좋다. 아까 승률 65%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또 다른 인공지능은 또 65가 한 60 정도로 보는 경우도 많고 또 신기하네요. 80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꼭 인공지능이 꼭 정답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네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생기면은 인공지능이 보는 형세 판단과 어떤 정석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우리가 인공지능 이렇게 두지 말라고 해서 안 뒀던 것들 있죠. 근데 그런 것이 많이 또 사라졌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또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자, 어쨌든 인공지능도 끝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보시면은 아까 인공지능 전례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나온 이 인공지능 중에서는 이 중국에서 만든 전례라는 이 프로그램이 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흙이 좋기는 한데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미세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흙이 좋긴 한데 그렇게 많이 좋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은 한국도 이제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 오청원배라는 이제 프로시합이 열리면서 네. 인공지능 바둑 대회도 같이 열었는데 아까 제가 본수를 뒀습니다. 큰일 났네요. 정말 저수를 두려고 네. 하변 쪽에서 그렇게 벽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아, 네. 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저는 좀 하변 쪽에 벽을 쌓아놓은 네. 이유를 너무 알고 싶었거든요. 네. 끊어서 잡으러 가는 걸 했군요. 네. 야, 근데 아까 전례가 추천해준 수로는 여긴 없었는데요. 갑자기 어두운 기운이. 네. 자, 어쨌든 끊으러 갔다는 얘기는 지금은 잡으러 갔다는 것과 흡사한데요. 네. 왜냐면은 여기선 얻어갈 게 너무 없고 빵 따냄을 하면은 이게 끌고 나가서 둬야 되는데 이게 끌고 나가면 나갈수록 내 모양이 깨지지 않습니까? 흙의 모양이. 네. 네. 그러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 돌과 백의 이 모양을 엮으러 가는 겁니다. 야, 이 원대한 공격의 꿈을 유창현 구단이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유창현 구단과 김예슬 캐스터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군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네, 끊어봤더니 지금 이제 인공지능은 그래프가 많이 줄었어요. 꿈이 너무 허황되다 이런 네. 얘기죠 지금. 네. 이게 안전하고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이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이렇게 끊는 수는 무모한 수가 되는 거고 네. 아마 우리 이 바둑을 두는 입장에서는 끊어야지 네, 뭔가 되는 것 같죠. 그리고 더 궁금해지잖아요. 네. 자, 일단 흙이 이렇게 타고 나갔습니다. 백은 이제 흙이 원하는 거는 이쪽으로 이제 돌이 나가면서 이쪽이 탄탄해졌을 때 이쪽을 이제 공격을 이제 하는 건데요. 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뭐가 만만치 않냐면은 네. 흙이 좀 굉장히 큰 꿈을 꾸고 있는데 여기 두면 아까는 이게 선수인데 백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있질 않고 여기를 둬서 이제 잡으러 가는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딴에도 옥집이니까 여기 이제 두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해서 이걸 통째로 잡으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유창익 구단이 그리는 그림은 이거 같네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어떤 걸까요? 일단 여기 외벽이 탄탄해야 되는데 네. 요다 구단도 이쯤 하면 이제 눈치를 채겠죠. 아, 이거 갑자기 길을 왜 끊어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쪽 다 틀어막고 탄탄해지면 요거 단수 안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단수 미리 칠 수가 있죠. 그것도 있고 이쪽으로 돌이 안 오고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자, 어쨌든 일단 흑의 목표는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네, 밑에 쪽으로 네, 두어왔고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안 가죠. 흑이 노리는 바가 이제 캐치가 된 거예요. 그걸 요다 구단도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일단 중앙에 있는 백돌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빵따냄 된 돌 자체가 잡히는 경우는 뭐 드물다 보시면 돼요. 조금 탄력이 있는 네. 모양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빵따냄, 오, 야, 거길 밀어가네요. 살기만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잡으려면 여기를 안 올 수가 없는데. 네, 지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자,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안 둘 수가 없는데 뚫었을 때 막을 수 없다 얘기죠. 끊으면은 여기 둘 때 이쪽이 걸리니까. 네. 이게 걸리니까. 야,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진짜 여기 둡니까? 야, 네. 살기만 하자. 네. 거길 움직인 이유는 뭘까요? 이 응수타진이죠. 네. 지금. 네. 자, 어쨌든 지금 공격을 가지 못한다면 흑은 끄는 게 다 공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여기 못 두면은 공배가 채워지면서 이 흑은 이쪽이 좀 부담스럽죠. 자, 이 끊는 수는 뭐 좋은 평가 받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이게 뭡니까? 네. 아까 한 이게 뭐예요? 65%였는데 지금 네. 17%까지 네. 떨어졌습니다. 끊은 수가 뭐 말도 안 되는 실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일단 좋은 수 아닌 건 저도 알겠어요. 네. 예, 공배만 두고 흑이 100에 여기 집 생기고 여기 잡으러 못 오면은 흑은 이제 공배만 둔 거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야박합니까? 네. 갑자기 이제 전례가 미워지는 장면인데요. 네. 너무 냉정합니다. 저도 네. 혹시 하고 예상을 했던 수라 좀 불안했거든요. 네. 자. 일단 중앙에 있는 백도를 잡지 못한다면 좀 백이 만족을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켜놓고 갑니다. 네. 근데 다만 여러분들께서 8대2로 벌어졌어 그러면서 막 우울해하실 수 있는데, 네, 인공지능은 실제로 형세는 지금 그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종반으로 가면 갈수록 한 집이라도 유리하면은 점점 퍼센트가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집 차이가 크겠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박정환 선수하고 커제 선수가 바둑을 네. 뒀는데 커제 선수가 90몇 대 뭐 몇이라 그래갖고 다들 박정환이 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곰곰이 따져보니까 그게 반집 진 거였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근데 반집 진 거 갖고 90 몇 %는 사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종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한 집 차이가 나도 오히려 승부는 더 깔끔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하지만 반집 승부라고 하면은 우린 이제부터 바둑인 거죠. 네. 그냥 차이가 많이 네. 벌어진다는 것보다는 좀 확실한 쪽으로 퍼센트를 네. 주는 것 같습니다. 100이 조금 유리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지금은 초읽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네, 지금 65대 60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둑이 미세한데 네.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는 흙이 확실히 좋았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덤이 약간 부담스러운 정도. 근데 하지만 이 바둑은, 네, 이쪽이 아직 미완성이고요. 아직 뭐 이제부터 바둑입니다. 네. 저분 요다구단도 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둘 것 같지 않은데요. 자, 지금 끝내기를 해가고 있고요. 중앙 쪽은 좀 마무리가 네. 어떻게 될까요? 중앙이 이제 미지수인 거죠. 네. 중앙은 일단 흙의 입장에서 좀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중앙을 두려면 일단 여기를 틀어막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은 여기 이 흙의 모양이 좀 그럴듯하죠. 백이 과연 두 칸까지 뛰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칸이라면은 그냥 그럭저럭 집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중앙은 여기가 되고, 우선은 이제 끝내기를 한다면 보통은 이제 이쪽에 이 선 마주보는 곳이 가장 크니까 여기를 먼저 둡니다. 네. 자, 지금 흙이 이쪽을 이제 공격하니까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뒀는데 보통 이런 수들이 안 좋거든요. 네. 왜 안 좋은가요? 그냥 사는 게 나아요. 이쪽에 돌이 오면은 괜히 끌고 나가봤자 지금은 공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사는 게 훨씬 낫고, 흙의 입장에서도 이제 나가니까 이쪽으로 맞게 되면은 집이 한 10집 나죠. 네, 제가 보면 백이 밀고 나간 게 좀 괜한 수 같아요.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좀 중앙에 집이 생기는 거를 견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어쨌든 백흙은 이쪽에 한 5집 정도 만들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 집도 안 났다. 그러면 이제 백이 좋은 건 뭐 어쩔 수 없고요. 네. 그렇게까지 한 칸을 띱니까? 자, 이건 가운데에 째는 수가 당장 안 된다 이건데요. 자, 어쨌든 막았습니다. 막는 건 이쪽의 선수가 되죠. 네, 지켰고요. 네, 그래프가 왔다 네. 갔다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네, 글쎄요. 근데 또 흙이 또 유리한 건 또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랑 지금, 많이 달라진 네, 게 없거든요. 아까 제가 형세 판단을 해봤더니 네. 65 대 60이었어요. 65가 100이 65였나요? 아, 흙이 65죠. 네. 흙이 65고 100이 60이니까 덤을 빼고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100이 약간 나은 정도인데 덤이 이제 미지수인 거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흙이 이제 물론 이거 둔 건 이제 잘못인데, 여기에 뒀을 때 백돈이 한 번에 살면 그만인데 끌고 나오는 게 이게 보통 이렇게 살다가 악수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게 낫다. 근데 그 정도가 이제 흙이 백이 정도 깎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렇게 팍 역전이 될지는 몰랐네요. 이게 그래프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만큼 미세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굉장히 미세합니다. 지금 네. 약간 우리가 역전됐다 좋아하지만, 네, 조금 있으면 또 네,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요. 혹시 모르죠? 알 수 없어요. 네. 네. 자, 어쨌든 선수를 잡은 게 중요합니다. 백이 지키면 흙은 이제 선수 잡아서 이제 끝내기, 가장 큰 끝내기는 어쨌든 여기입니다. 있죠. 자, 양 선수. 네, 바로 둡니다. 일단 가장 큰 자리예요. 그쵸. 거기 두고 이제 두 번째로 큰 자리가 막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쪽도 큰 자리죠. 말씀해주신 대로 2선 끝내기가 크니까요. 네. 자, 지금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계속 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형세가. 여기서는 최소로 이제 실수를 줄이는 게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선수 끝내기를 해가고 있고요. 정말 치열합니다. 네, 일단 이 끝내기 ABC죠. 네, 끝내기 ABC 일단은 이선 끝내기를 일단 두면서 네. 흑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 쪽도 집이 많이 나지 않을 것 같고 네, 지금 당연한 상황에서 생각을 하는 거 보면 두 선수가 좀 형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저는 반지 승부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이 한 번 두면 흑이 좀 유리하고 네. 백이 두면 백이 유리하고. 그렇게 지켜두는 수가 또 좋은 수네요. 자, 지금 백은 이제 집으로 55집 정도 되고요. 네. 백이 집이 조금 줄었네요. 흑은 60집. 일단 미세한데. 네. 근데 아까 흑이 이제 좀 유리하다고 했습니다만 좀 냉정히 보면 백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역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미세합니다. 근데 이제 유창혁 구단 입장에서는 좀 더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끄는 작전이 잘 안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덤을 내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백이 약간이나마 유리해요. 네. 자, 지금 이제 흑의 입장에서 큰 데는 다 뒀는데 네. 이 선수권이 100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100으로 넘어가 있다면은 뭔가 이제 흑의 입장에서 당할 자리가 많다는 얘기죠. 지금 상변 쪽에도 좀 당할 자리가 많은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뭐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어서 네, 길게 갈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젖혔습니까? 수가 되나요? 일단 이 바둑은 중앙이 포인트인데요. 지금. 네. 네. 자, 맞고 이었을 때 어떤 수가 만약에 안 되면은 닿는다면 흑은 헛수둔 거죠, 지금. 네. 지금은 네. 선우수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흑이 헛수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지금 중앙이 지금 이쪽이 깝깝한데 흑이 이쪽 다음 수 둘 때 젖히면은 맞고 이쪽을 둬도 네, 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 흑돌이 잡힌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착각이 나왔어요. 지금 이게 대착각이죠. 지금 이게 보시면은 백이 여기 흑이 둬야 되는데 네. 이게 대착각이 나왔어요. 지금 흑이. 잘못 봤나 보네요. 네. 네. 갑자기 미세한 바둑인데 유창혁 구단에 착각이 나왔습니다. 네, 유창혁 구단이 여기서 돌을 거두었습니다. 요다 구단이 100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정말 만만치 않은 바둑이었는데 마지막에 착각수가 네.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 바둑이 클라이막스 이제 아주 치열한 바둑을 거쳐서 이제 종반에 거의 반지 승부였는데 네. 이 마지막에 이제 착각이 나오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초읽기가 짧다 보면은 이런 착각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쉽게도 유창혁 구단 쪽에서 착각이 나와서 허무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또 단체전이니까요. 네. 다른 판들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3라운드까지 단체전이 진행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